안녕하세요. 노년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행동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여서 많은 이들이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했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런 후회는 종종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작은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소홀히 했던 것. 아직 젊고 괜찮겠지. 몸은 알아서 잘 회복될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며 건강을 과소평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초반에 느끼는 체력의 자신감은 그야말로 내가 젊으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말마다 술자리를 즐기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은 그저 생각만 하고 넘어갑니다.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여 매일 야근을 하며 피로가 누적되어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쌓여 50대 중반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왜 내 몸이 이렇게 굳어버렸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통증에서 시작해 점차 큰 문제로 번집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은 아프며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씩 느끼던 피로감이 이젠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고 피로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왜 그때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했더라면? 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운동은 단지 몸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더 먹으면서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다시 만들고 유연성을 되찾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은 어릴 때부터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사를 하고 몸에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를 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금융 관리의 실패.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어떻게든 될 거야. 돈에 관한 생각은 대체로 젊을 때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은 돈을 쓸 때다. 돈은 금방 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많아라는 마음으로 소비를 우선시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일은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자마자 카드로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데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소비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저축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야 왜 그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이미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되어보니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대가 되어 생활비와 의료비를 걱정하게 될 때 나의 지난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더 이상 벌 돈이 없을 텐데 그때마다 작은 지출을 줄였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또한 투자나 재정 계획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면 나중에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형성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부동산 투자나 재정 관리를 시작할 때는 때가 늦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젊을 때부터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작은 투자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에 너무 몰두한 것. 내가 좀 더 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봤으면.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일만 잘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무리하게 일을 몰두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좋지만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게 목표가 되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놓쳤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도 미룬 채로 일에만 전념했다면 50대가 되어 자녀들이 다 자라서 독립하고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일만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게 됩니다. 그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일은 중요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삶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나서는 그 무엇도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휴식도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성공도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행을 미룬 것.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가자. 여행은 젊을 때의 큰 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이라는 핑계를 대며 여행을 미루게 됩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쁘다, 돈이 부족하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계속해서 미루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50대가 되어 그때 좀 더 일찍 여행을 떠났다면 하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여행은 단지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 유럽, 아시아 여행을 미루지 않았어야 했었다.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느끼는 여유와 여행의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행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입니다. 어리석게 시간을 미루지 말고 여행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여행이 선사하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만 사회와 부모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인 요구를 따라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열정이나 꿈은 점점 흐려지죠. 예를 들어 내가 50대가 되었을 때,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왜 그때 그만두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50대에도 다시 자아를 찾는 것은 가능하고 그때부터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일이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취미나 열정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을 놓친 것. 그때 그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더라면. 사랑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가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마음이 끌리던 사람에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랑을 놓쳤을 때 그 후회는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혹은 내가 그때 더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30대 중반에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그때 그 사랑을 놓친 것이 아쉽다는 후회가 들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에 충실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만 현실에 묶여 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쳤을 때의 후회는 오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 것. 내가 그때 배운 걸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점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가끔은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죠. 예를 들어 건강을 소홀히 했던 경험이 있다면 또다시 불규칙한 생활로 돌아가거나 재정적으로 계획 없이 소비했던 과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수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후회를 만들죠. 왜 그때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다시 겪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후회를 겪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이런 후회는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후회가 우리를 단순히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회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살고 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을 소홀히 했던 지난날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루 30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재정 관리를 게을리 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놓쳤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과 다시 손을 맞잡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매 순간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는 그 후회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가 삶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후회를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후회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삶의 교훈으로 삼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말을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의 가장 큰 후회를 덜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 후회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